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CSS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CSS 뿐만 아니라 CSS 그리고 프리프로세서인 SAS, REST와 관련된 스타일 편집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확장을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HTML과 마찬가지로 CSS에도 인텔리센스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VS 코드는 선택기, CSS의 선택자, 그 다음에 속성, 값을 지원을 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동으로 목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색을 미리 본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에밋도 많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리프로세서를 CSS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들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드.js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간단한 여러분들의 CSS의 인텔리센스라든가 에밋 부분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CSS 코드를 파일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body라는 선택자에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달 수가 있겠죠. 근데 백그라운드를 다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속성 값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러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 여기에 보면 마우스가 이 선택자에 가거나 아니면 속성 이름에 가거나 그러면 이 팝업이 뜨면서 이것이 이제 인텔리센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성 값에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컬러 피커가 뜹니다. 떠서 바로 클릭을 해서 이 컬러 값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SS와 관련된 에밋은 우리가 이전 강좌에서 봤던 것처럼 같은 URL로 HTML과 관련된 URL에서 보면 스크롤해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HTML을 지나서 CSS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좀 전에 우리가 백그라운드 해서 속성 네임을 다 써서 작성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에밋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우고 BG 누르고 여기 보면 스타일 센스로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값들이 코드가 제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탭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렇게 바로 코드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URL에 있는 이 emit이 단축 키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단축 속성들을 보고 emit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FFF 이렇게 고치고요. 그러면 컬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컬러도 emit이 있겠죠. C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C 하고 탭 하면 이 컬러 콜론 그리고 컬러 값 기본이 000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 값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컬러 피커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이 글자 색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GB에 이렇게 올리면 지금 안 나오는데 컬러 오브 엘리먼트 텍스트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올리면 컬러 값에서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흰색이니까 진한 것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CSS와 관련된 부분 여기서부터죠. 예, div 엘리먼트를 열고 선택자에 대해서 포지션 속성 이름에 릴레이티브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탭 하면 포지션 속성 이름의 릴레이티브 값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스 콜론 S를 하면 스태틱이 되고 콜론 A를 하면 앱솔루트 그 다음에 R 하면 릴레이티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마진을 줄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마진이 어디 나오나요? 여기 밑에 나오네요. 마진 앤 패딩 이렇게 여백과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여기서 그래서 M
컬런 A하고 탭 눌러버리면 마진 오토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PT, PR, PB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패딩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쉽게 코딩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픽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더와 관련된 것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더를 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BD 하면 보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DW 하면 1픽셀의 솔리드의 검은색의 기본값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밋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코드와 겹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안되죠, 이렇게 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BD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BD만 했을 경우에 그 값이 적용이 되네요. BD하고 탭키를 눌렀더니 보더의 1픽셀 두께로 솔리드, 속이 꽉 찬 거로 해서 검은색, 이렇게 보더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그 여백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박스 사이징과 관련돼서도 쉽게 코드를 여러분들이 CSS 코드를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XZ하고 탭 하면 바로 박스 사이징에서 보더 박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 테이블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보더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웃라인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칼라 값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쭉 내려보면 폰트와 관련된 그 기본 이런 모습들을 쭉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에밋을 이용을 하면 텍스트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리스트와 관련된 거, 에밋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코드의 그 작성 시간을 굉장히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CSS도 마찬가지로 확장해 보면 CSS 작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 확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내장된 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사용자들의 평가를 보고 사용자들의 평가가 좋다, 그리고 또 기본 세부 정보를 읽어봤더니 내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면 되고요. 확장 프로그램은 설치된 확장 표시 여기에서 보면 내가 파이썬이라는 이 확장 프로그램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아니면 써보니까 별로였다, 그러면 요 토니바퀴를 누르면 제거가 있습니다. 제거를 눌러주면 다시 로드 해주고요. 제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 지금 설치됐던 확장 프로그램이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보고 설치를 하고 또 사용해 보니까 별로다 그러면 제거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